네, 지금 양 시장 상황 외국인화 기관인 코스피에서는 매수로 좀 나오게 되면서 0.1%까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그 반대입니다. 아직은 좀 낙폭이 0.5%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늘도 시장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전장을 꿰뚫을 수 있는 펀치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때도 됐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 쉴 때도 됐다. 좀 멀리 보면 그 말에 좀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게요. 예, 제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썸머랠리 말씀을 드렸고, 썸머랠리 제 1차 목표가는 제가 이제 S&P 500에 4,180선을 1차 목표가로 드렸는데, 이미 이제 달성이 됐고, 실제로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정말 7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은 많이 안 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면서 종목들 수익률도 그냥 좀 좋은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쉴 때도 됐다 좀 보이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쉬긴 하지만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이제 9.8%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 정점론 이제 불붙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 지방 연준 위원들 중에 이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제 좀 쉬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시장의 초점이 금리 정책에 맞춰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해봐야 되는 거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 이제 중기적인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연준의 금리 정책은 9월 달에 0.75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0.75를 계속하기는 힘들죠. 인플레이션이 바로 7%대 6%대로 낮아주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점은 찍었다고 봐야 되고요. 연준의 금리 정책은 계속해가지고 금리 인상 폭이 완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또 안 하는 쪽으로, 그 내년도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금리 정책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멘텀을 타면서 올해 어쨌든 한 10월, 11월까지는 저는 시장이 이제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요, 글로벌 증시의 이제 기술적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S&P 500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물대까지 이제 올라온 이후에 돌파를 해냈습니다. 사실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내고 나서 힘을 너무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좀 쉬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근래에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밑에 보면은 이제 스토캐스틱이 보시면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수는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 장세는 계속될 걸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제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도 좀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코스닥이야 외국인들의 그다지 큰 어떤 의존을 안 하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별로 관계가 없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쉬어갈 만한 구간, 외국인들이 좀 빠질 만한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양봉을 뽑아주고 있죠. 이거 이제 이재용 씨 사면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묻어 있는 건데, 그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다가 삼성전자가 다시 좀 빠지고, 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하면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면은, 오늘 만약에 이제 이런 CEO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서 61선을 타느냐 안 타느냐가 이제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다시 61선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체력이 이제 회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체력이 회복이 된다는 뜻은 우리 시장의 이제 척추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 전체적인 체력이 탄탄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되느냐, 그러니까 6만 원 단 위쪽에서 마감이 될 수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향후에 다음 주부터의 또 장세에 이제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 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요한데 이제 피크아웃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삼성전자 쪽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에 대해서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뚫을 수 있는 펀치 한 방 들려주십시오. 예, 종목 장세 순환매를 노리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순환매가 되면 어떤 종목을 잡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전해주세요. 네, 요즘에 상당히 순환매가 이제 뭐 빠르게 돌고 있어요. 하지만 가만 보면은 움직이는 섹터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시장 주도 업종으로는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하고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뭐 좀 이제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장주들 움직임이 좋다는 것, 삼성 SDI도 요즘 보면 계속 시세를 내고 있죠. 이런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부분들 보셔야 되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어떤 배터리 규제 움직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한테 반사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기차 쪽에,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박셀바이오가 학회 모멘텀 타면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박셀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회 모멘텀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 근래 보면은 이제 그 폐암 학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달에 있었던 학회 모멘텀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간에 코로나 관련주들로만 너무 매기가 쏠려가지고 바이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실력을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 모멘텀이 작동을 한다는 뜻은 본연의 이제 어떤 그 실력들, 원래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학회 참 많습니다. 유럽 임상종합학회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암학회 쪽에 이제 그 최장환 컨퍼런스도 있죠. 이제 그런 것 부분들을 보시면서 계속해가지고 학회 모멘텀이 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조선 쪽이죠. 조선 뭐 요즘 굉장히 잘 가고, 이포조선은 계속 올라왔는데 오늘은 음봉이네요. 좀 쉬어갈 때도 됐죠. 이포조선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조선 쪽에는 기자재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잡기는 힘듭니다만은 하반기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자동차 쪽이 요즘에 근래 올라가다가 좀 쉬었어요. 그러다 오늘 그 현대차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계속 수요가 너무너무 탄탄하죠. 자동차도 하반기 때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 현대 모비스도 오늘 현대차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차트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정상회담 기대로 움직이는 쪽, 이런 부분도 이제 건설하고 원전 쪽을 보고 있어요. 건설 쪽에 보시면 현대건설이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이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자재 쪽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길을 터줬고,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좀 쉬면서 건자재 쪽에 이제 붙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이제 그 판넬이라든가 또는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고, 원전 쪽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고 그 말씀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6% 정도 올라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뽑아준다면은 그 원전 쪽에 관련된 여러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도 계속 모멘텀이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 감축법안 통과 그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쪽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풍력하고 태양광은 미리 올라와 있었지만 요즘에 수소 쪽이 다시 붙었어요. 수소 쪽이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수소 쪽 조금 더 올라올 걸로 봅니다. 오늘은 이제 SPLCL이 조금 더 그 두산 PLC보다는 좀 더 강한데, 수소 쪽도 계속해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반기 때 새로운 컨텐츠 모멘텀들이 있는 쪽이 게임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펄어비스와 관련된 이제 매도 리포트들이 이제 한 4건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증권사 쪽에서.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걸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섹터 심리가 나쁠 때 오히려 하반기에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오히려 이제 매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하루 이틀 후에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동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레인보우 로봇 올라가는데 뭐 삼성 또 이제 현대 오늘 뭐 현대 로텐까지도 지금 이제 군사용 로봇 만들고요. 뭐 LG까지도 지금 생활용 서비스 로봇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되겠고 로봇이 간다면은 자율주행 쪽도 그 동일하게 좀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람 태우고 다니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또 이제 하반기 되면 애플카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순환매 섹터들 하나씩 보시면서 적어도 이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순환매 전략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2차 전지부터 자율주행까지 세 보니까 한 13개 됩니다. 잘 지켜보면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